자, 감정평가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559페이지죠. 자, 우리 감정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저랑 따라오셔서 제가 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들어가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가격의 3년성이 있고요. 넘겨보십니다. 넘기시면은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별표를 하나. 자, 3방식이 있고 7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가로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식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산식은 제가 하나씩 방식을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3방식 7방법 이렇게 제목을 두고요. 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죠. 자, 제목이 감정평가의 3방식에다가 7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방법. 7가지 방법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가격의 3년성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가치의 3년성.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분필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 분필은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성을 가지고 따지죠. 비용성. 자, 비용성을 따지는 3방식은 그 방식이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를 갖고 따지니까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죠? 그러면은 자, 주택을 져요. 건설회사가. 그럼 주택을 지려면 택지 취득 비용도 들어가고요. 토지에 대해서. 원가가 들어가고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자가 가격을 이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격을 가지고 공급 가격을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 분필이. 그럼 제가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사례와 비교했어요. 이게 비교 방식과 연결되거든요. 그럼 제가 봤더니 이게 100원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원씩 사례가 있고요. 내 대상 부동산이 그럼 1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비교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고 갖고 시장 가격 보고 제가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시장성이고요. 자, 제가 이 분필을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먼지가 안 나오고 건강에도 좋고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분필을 샀어요. 자, 건물을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의 가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원하는 어떤 효용으로서 그 수요 가격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그럼 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 방식은 수익 방식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3방식 6방법이었지만 7방법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법이 또 하나 들어간 게 된 거죠.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6방법이었을 때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평가사가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매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가액이라고 얘기하고 임대료를 임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가액이라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다 표현해서 나타나는 학자도 있고, 임료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원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죠. 가가 들어가니까 가액이죠. 그럼 적산법은 임대료입니다. 그럼 재밌게 간다면, 여기는 세 글자식으로 글자 수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자, 거래됐던 사례를 비교해요. 거래됐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됐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가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근데 수익은 어떻게 돼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는 수익 환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분석해서 임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재밌게. 원가니까 원가 들어가고요. 비교니까 비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7글자다, 5글자. 비교. 그 다음에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에 가로치기가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적산법이니까 3글자가 들어가야지 5글자나 7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고요. 특히 토지라는 것이 토지 가액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게 이제 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연결시켜서 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액과 임대료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가법에서 나온 시산 가격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적산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기준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토지 가격. 그래서 토지 가액이다. 토지 가액.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와 내 거를 비교해서 준했다. 또 비준 가격. 비준 가액 또는 유추했다. 그래서 유추 가액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임대료잖아요. 비준 유추 임료. 그 다음에 아까 가격을, 자,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건 수익 가액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건 수익 임대료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시장 가격을 조정해야 되냐면, 자,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적산 가격, 비중 가격, 수익 가격이 3방식이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 방식으로 하는 게 가중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럼 얘가 2억으로 거래가 됐다. 2억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한다면 2억이 될 가능성이 50%다. 그 다음에 비교했더니 1억이다. 이건 30%다. 자, 원가로 따졌더니 1억 5천이다. 자, 그럼 여기에 20%라는 건 곱해서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3면의 등가성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 불안전하다 보니까. 그럼 시장 가격에 조정이 필요하죠. 그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계산 방식이 곱해서 더하거든요. 그러면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합니다.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 가격을 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평가 가액을 산정하기 전에 시산이라는 건 임시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시산 가격의 조정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12조의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산 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으로 정한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만 주된 방법이 곤란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규칙에 어떤 방법이 원칙이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상 가격을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산정한 시상가액을 다른 감정평가에 속하는 하나의 이상의 둘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에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기법은 비교 방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속한 것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지가랑 이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는 다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었고요. 자, 3번에 가시면, 자, 그럼 다만, 다른 감정평가만 적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3번에 가시면은, 자, 이 제2항의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서 시상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된 방법 및 다른 방법에 산출한 시상가액 조정하여 감정평가 결정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1번에 가시면요, 밑에 제가 분명히 시상가액은 최종평가가 아니라 중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우리는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이기 때문에 저 3면에 대한 것이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시상가격 조정이 필요하고요. 3번에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감정평가 시상가격 조정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평가 시 사용되는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의 가중치를 두어야 가격을 결정하죠. 시상가격 조정은 사용되는 자료에는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 같은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인자료 같은 건 뭐냐면 등기부등본 같은 걸 띄는 거예요. 물적이나 권리 형태. 그 다음에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있었죠. 사례자료는 사례라는 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64페이지 가시면은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567페이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핵심 정리부터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방식이 자 3방식이면서 7방법인데 물건별 감정평가가 다른 겁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별표 2개짜리인데 자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우리가 7방법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7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자 들어볼게요. 자 재밌게 한다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분필은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00원 감가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럼 10원이 날라갔어요. 그럼 10원이 날라가게 되면 얘는 90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상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는 상각이 안 돼요. 그럼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예전에 거래사례였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아예 정해졌거든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법은 보통 이 건물처럼 만들 수 있고 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것은 상각 자산에서 거의 적용되거든요. 상각 자산. 자 그래서 어떤 게 됩니까? 건물 되죠. 건물 되고요. 중부동산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건설기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자동차를 봤어요. 자동차는요, 상각은 되지만 거래됐던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자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도 거래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수원 자동차 산림입니다. 산림은 예외가 있지만 그건 이따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산 같은 컴퓨터도 다 거래 사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편법으로 과자가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자 이건 다 거래 사례로 갑니다. 사례가 많아서 그래요. 자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됩니다. 많다는 것은 시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거래 사례 비율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가수들 저작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권이라는 것은요. 자, 이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하는 겁니다. 어떤 권이라는 것은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영어권이라든지 어권 같은 경우는 자, 상각되지도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권 나오면 무조건 수익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장 재단이라든지 강업재단. 이 재단은 재산의 집단이거든요. 자, 예가 있지만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를 쌓아 잡아서 말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수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67페이지 정리된 거를 꼭 체크하십시오. 자, 갑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거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567페이지 물건별의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설기, 항공기, 선박. 자, 소경목님은 우리가 산림에서 지름이 작은 나무 같은 거는 얼마 심은지 안 됐거든요. 원가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조성지 매립지 같은 거. 이건 규칙에 안 나와 있지만은 토지가 비교 방식으로 가지만 조성지 매립지 같은 거는요.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거는 자,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락무락 나기 때문에 조성지 매립지는 알고 있거든요. 원가를. 그 다음에 비시장성, 비수익성 다 원가법으로 갑니다.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으니까.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고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요. 자, 우리가 보통 토지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거래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럼 일괄할 때는 다 거래사례로 가요. 산림, 가수원, 자동차, 동산. 임대료는 다 임대료입니다. 임대사례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비교 방식이 우리나라 많이 사용돼요. 그 때문에 적산법, 수익분석법 쓰지 마시고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비용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다.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건, 강어권, 어권, 영어권, 특허권, 무형자산, 광산도 다 수익환원법 들어갑니다. 이따 법조항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평가 조건은 어떻습니까?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합니다.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하고요. 자, 일괄은 집합건물이라는 거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 집합 건물, 건물 분과 대지 사용, 그 다음에 산림과 상지와 임목할 때는 거래사례로 간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조항 갔을 때 564페이지로 오셔서 자, 제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건 제가 공시지가 때 해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565페이지 가시면은 자, 원칙만 보세요. 건물은 원가법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건물과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할 때는 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집합 건물을 배우셨잖아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군과 대지상과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로 갑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로 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경우 감정평가액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산림은 거래사례입니다. 산림을 산지, 땅과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야 한다. 그러나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자,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아요. 그래서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가를 알 수 있죠. 소경목님은 원가법입니다.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다 거래사례가 가고요. 가수원도 거래사례 비법으로 가요.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다 거래사례인데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공장재산의 집단이니까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상되는 그 일괄할 때 그 수익이 예상되는 때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그냥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강업재단도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자동차는 동사는 거래사례입니다. 근데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으로 간다. 특히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을 어떻게 구분한다. 자, 다만 5번은 뭐냐면 자,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자, 용도의 가치가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폐차 처리합니다. 해체 처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고요. 자, 무형자산의 건들은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강업건, 어업건,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영업건, 무형자산은.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맨 밑에 가시면요. 유가주권입니다. 자, 유가주권에서 상장이라는 건 뭐예요? 상장은 지금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상장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상장 채권이라는 건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상장 채권도 거래사례예요. 상장이 됐으니까. 근데 비상장 채권은 상장이 되지 않았으니 거래는 많이 되진 않지만 채권이라는 것도 어떤 권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상장은 다 무조건 거래사례인데 비상장 채권은 증권거래 시세가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시세가 없잖아요. 상장이라는 건 거래가 많이 되니까. 보고 기업 가치는 가치를 보니까 수익환원법으로 가죠. 그 다음에 실본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소음 등으로 인해서 가치 하락이 될 수 있죠. 그럼 일진소라고 암기하는데 소음, 진동, 일조치면은 환경오염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 대상 물건의 가해 및 원상협 등을 고려해야 된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13번에 가시면 감정평가 업자는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잘 나와요. 원래는 평가사가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불필요한 경우 실질조사하지 아니하고도 밑으로 접으세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제8조와 제9조가 밑에 좌측하고 우측에 해놨는데, 절차라는 게 나왔었어요.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에는 그냥 우리가 감정평가의 의뢰라는 건 안 들어간다. 절차라는 것은,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기본적 사항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계획.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기본적 사항이라는 건 감정평가 의뢰인을 확정하고 목적 이런 것들 확정하죠. 처리계획 수립, 대상 물건 확인, 자료 수집 및 정리, 검토, 가치 형성 및 분석, 평가 방법 선정 적용, 평가의 결정 및 표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 사항이에요. 처리계획, 대상 물건, 자료 수집. 자, 그럼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검토하죠.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한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의뢰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제 구조로 보시면은 자, 이건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안 나왔어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입니다. 자, 사항의 확정은 의뢰인서부터 쭉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라는 얘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 조사 여부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 사항을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협의할 사항인데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에 대한 거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나 실질조사 여부는 안 들어간다. 만약에 나온다면 평가사 문제를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2번 조항은 제가 기준점에 했었고, 자, 3번도 아까 감정평가는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그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원가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방식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천천히 들어가는데, 자, 원가 방식서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감가요인이라는 건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제가 좀 끊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방식은. 그래서 원가 방식에 원가법하고 적산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딱 강의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파트에 넘겨서 원가 방식은 한 타임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격의 3년성의 등가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가격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니까 원가 들어가고 비교니까 비교 들어가는데 주의하실 게 나중에 제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얘기할 거거든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임대차별 비교법, 수익은 수익 들어간다. 자, 그럼 그렇게 할게요. 건물은요, 감가도 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상각자산만 원가봅니다.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근데 자동차는 상각은 되지만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가수원, 자동차, 산림동산.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이런 것도 다 수익환원법인데 건 들어가면 다 수익환원법인데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공인중개사에는 안 나왔지만 상장이라는 거는 시세가 많잖아요. 거래됐던 사례. 그래서 상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거래사례입니다. 근데 비상장 채권이라는 것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으로 들어가요. 8조에는 감정평가 의뢰 안 들어가고 제9조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공시지가와 실조사에 대한 게 안 들어간다. 여부가. 이 정도만 아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물건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가 방식을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제가 다음 한 타임으로 우리가 원가, 비교, 수익,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그 규칙에 나오는 물건별만 열심히 연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원가 방식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